안녕하세요. 함께 걷자 부자의 길의 권프로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죠? 달러 무조건 오른다고요. 제가 재작년부터 세계 경제가 암흑으로 흐르고 있다고 얘기를 드려왔는데요. 재작년에는 인정 안 하시던 분들도 이젠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이젠 눈으로 보이니까요. 제 말을 귀 기울여 들으셨다면 돈을 잃을 일은 없으셨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분들에게는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럼 오늘 주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달러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몇 번 다뤘지만 오늘은 좀 더 심층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1,000원 정도 하던 달러가 1,500원 가까이 갔을 때는 다들 킹달러다 뭐다 난리였는데 그 이후 1,200원대로 꺾이니 또 그때는 달러가 힘을 다했느니 잡힐 거라고 일본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많이 보게 되었는데요. 환율 방어로 떨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했으나 1,200원까지 사실 예상하진 못했습니다. 뭐 한국 특유의 냄비 정신이 그 축을 담당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만 이젠 그 냄비 정신이 반대로 작용해 엄청나게 오르겠죠. 그렇다면 왜 달러는 오를 수밖에 없고 현재의 시류가 왜 킹달러인지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왜 미국은 강달러를 원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미국이 강달러를 추진하는 배경은 미국은 강달러의 이득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국이 미국에 수출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미국은 강달러를 하면 매우 값싸게 재화를 수입할 수가 있겠죠. 달러가 올라서 오히려 물건값은 내렸으니까요. 즉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니까요. 하지만 상대국은 무역 적자만 심해지고 강달러 때문에 제조업이 심하게 타격을 입게 되죠. 맞습니다. 미국은 강달러를 한다고 해서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왜 원화는 약세일까요? 당연하겠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를 외국인들이 안전하게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결국 통화의 가치라는 건 그 나라의 경제 안정성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한국 경제가 결코 낙관적이지 않으니 원화가 인기가 없는 것이죠. 이웃나라 일본은 그나마 엔화가 기축통화니까 버티는 건데 기축통화도 아닌 한국이 일본처럼 하려고 하니 당연히 더 안 될 수밖에요. 일본이 너무 가까이에 있어 우리가 무시하지만 사실 일본이 세계 경제 대국이라는 점은 인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본처럼 부채를 늘려서 경제를 살리는 방향을 쓰니 국력이 못 미치는 한국이 될 리가 없는 것이죠. 거기다가 원화는 위안화의 대체 성격이 강했는데 이제는 점점 환전 시장이 개방되고 있는 데다가 중국 경제도 결코 온전치 못하니 당연히 원화는 점점 더 약세 형국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미국이 강달러를 원하는 것도 알겠고 원화가 약세라는 것도 알겠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환율이 오르는데 보고만 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 잘못된 방향성으로 노력을 하니 문제가 더 커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려서 한미 기준금리차를 좁히면 됩니다. 그런데 한은은 이번에 금리를 동결해버렸죠.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코로나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한 것이 가장 큰 문제고 금리가 오르게 되면 아무도 아파트를 안 살 테니 그러면 세금이 안 거치잖아요. 그러니 당장 미봉책으로 금리를 안 올리는 것인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우 잘못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한미 기준금리차가 커질수록 외국인이 한국에 있을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인데요. 미국이 심지어 더 강대국인데다가 금리까지 더 높게 주는데 어느 바보 외국인이 한국에 남아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찌 보면 영끌족들 살리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고 있는 겁니다. 이제 심각성이 느껴지시죠?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오실 거예요. 과연 달러가 어디까지 오를까요? 제가 확신하건대 저는 향후 IMF보다 더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환 보유고가 급락한다거나 코스피가 무너지고 아파트가 반토막 나는 그런 일들이요. 그러면 더더욱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아시겠지만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급격히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1,400원, 1,500원을 얘기하지만 분명히 역사적으로 IMF 때 2,000원을 간 적이 있었죠. 즉 역사는 반복된다는 걸 봤을 때 2,000원의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도 얘기 드렸었지만 곧 화폐 전쟁이 발발하고 그 중심엔 미국과 중국이 있다고 했죠. 사실 한국은 화폐 전쟁에 있어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질 형국입니다. 어느 한쪽 편도 못 들고 있죠. 이럴 때는 오히려 어느 한쪽 편에 붙는 것이 좋은 선택인데 전 정권도 현 정권도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국 대만 전쟁은 일어날 것이고 어차피 한국은 미국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미국을 제대로 확 붙들어야 될 텐데 이 또한 깊은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달러는 2,000원까지 갈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그리고 1,500원 정도 되시면 조금씩 현물로 전환해 두세요. 달러 통장에 넣어 놓으시는 것도 수수료 면에서는 좋으나 경제 위기 시 달러를 인출하려고 하면 정부 당국에서 막으려고 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3월에 FOMC 회의에서 미국은 0.5% 금리 인상, 즉 빅스텝을 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미 기준금리 역전차는 더 심해질 것이고 결국 한은에서 이 스탠스를 유지한다면 달러는 더더욱 치솟겠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대부분의 자금을 달러로 전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미 세계 경제는 강달러라는 신호를 보냈고 이 신호를 얼른 캐치하셔야 합니다. 제 생각에 앞으로 파월은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겠죠.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도 손해날 것이 없고 CPI 등 각종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명분도 충분합니다. 파월이 월가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인플레이션을 가만히 놔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월가 입장에서도 이 정도는 납득해야 하는 선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달러가 오르면 아파트는 박살이 날 것입니다. 당연하겠지만 달러가 오른다는 건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이기 때문이죠. 아파트는 금리의 쥐약이니 경매에 쏟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갭투기꾼들은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기 때문이죠. 실물이 박살나면 한국은 신용도가 하락할 테고 그러면 원화는 더더욱 약세가 됩니다. 그러면 또 달러는 오르는 악순환을 반복하겠죠.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시고 얼른 아파트를 파세요.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제 주위에 수많은 친구들이 이제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느냐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한탄스럽고 괴로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 정도로 경제에 아둔하고 관심이 없는 것에 속상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 이유가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고요. 저는 늘 쉽게 얘기 드리고 있고 올바른 정보만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위 분들에게 꼭 제 유튜브를 추천해 주세요. 솔직히 제가 유튜브를 해서 얼마나 벌겠습니까? 이 정도 조회수로는 사실 용돈도 안 되기도 하고 봉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독을 안 눌러주셔도 상관없으니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좋은 영향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발 밝은 소식을 전해드리면 좋겠습니다. 경제가 암울하니 저도 우울해지네요. 경제 공부는 남 주는 것이 아닌 자신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꼭 시청해주시고 댓글도 틈틈이 확인 중이니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도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